아니, 이 흉터는? 정민호의 목소리가 수술실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균가운을 입고 메스를 든 채 서 있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등의 차가운 빛 아래 마취된 72세 여성 환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죠.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그녀의 목 뒤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 아래 정확히 2cm 지점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 선생님? 옆에 서 있던 이지연 수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18년간 함께 일했지만 이런 민호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진정하세요, 정민호 교수님. 박미영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손에 든 메스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만 지금은 의사였습니다. 눈앞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였죠.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35년 전 어느 새벽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부산 영도의 작은 옥탑방이었습니다. 10살 민호가 새벽 3시에 잠에서 깬 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조용히 해야 돼. 어둠 속에서 엄마 강현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왼쪽 뺨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또 엄마를 때렸다는 것을. 부두 노동자였던 아버지 강철수는 일이 없을 때마다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집에 돌아와 엄마를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만 때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민호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민호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소리쳤죠. 이 새끼가 자꾸 나를 째려봐. 민호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민호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짐 싸. 빨리.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만 넣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멈춰섰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옥탑방 계단을 내려갔어요. 새 층을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10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춥지? 엄마가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민호에게 입혔어요.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도 추워 보였습니다. 팔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영도대교가 보이는 새벽 거리는 적막했어요. 첫 차는 5시 20분이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 엄마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첫 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시외버스를 탔어요. 양산으로 가는 낡은 버스였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산골로 향했고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안 봐도 되는 걸까? 양산 터미널에서 내려
다시 1시간을 산길로 걸어 올라갔어요.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가끔 멈춰서 숨을 고르곤 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걸음이 비틀거렸거든요. 1시간 반쯤 걸어 올라가니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 간판에 푸른 하늘 보육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마, 민호야. 엄마가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엄마가 너를 잠깐 여기 맡길 거야. 싫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나 엄마랑 같이 있을래. 민호야, 들어봐. 아빠가 너를 해칠 수도 있어.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여기까지 찾아올 거야. 그럼 너도 위험해.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보육원 문을 두드리자 원장 김혜숙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이현숙 씨 맞으시죠? 네, 원장님. 들어오세요.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엄마가 나왔을 때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원장님이 너를 잘 돌봐주신대. 여기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엄마 없이? 응.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혼자 못 있어. 민호야, 너는 강한 아이야. 할 수 있어. 엄마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자신의 목 뒤를 민호의 손으로 만지게 했어요. 여기 느껴져? 작은 흉터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울퉁불퉁한 느낌이었어요. 이 흉터 기억해. 엄마가 20살 때 공장에서 다쳤던 거야. 나중에 엄마 찾을 때 이걸로 알 수 있을 거야. 왜 찾아야 해?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는 가야 해. 그런데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때 이 흉터로 엄마를 알아볼 수 있어. 민호는 흉터의 모양을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약속해. 이 흉터 잊지 않을 거지? 약속해. 엄마도 약속해. 반드시 다시 만나러 올게. 엄마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안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돌아섰어요. 엄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산길을 내려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민호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주저앉아 울었어요. 원장 김혜숙이 다가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많이 울어. 민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잘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식당에 모였어요. 얘들아, 새 친구야. 정민호. 10살이야. 원장이 소개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4인실 방이었는데 민호는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어요. 너 왜 여기 왔어? 같은 방 아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왔어. 너는 엄마가 데려다 줬어. 왜? 모르겠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적응하지 못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보고 싶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어. 민호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더라. 정말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엄마가 말씀하시길 조금만 기다리래. 곧 데리러 온다고. 언제요? 그건 엄마도 모르신대. 하지만 꼭 온다고 약속하셨어. 민호는 그날부터 매일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점점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보육원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공부 좋아하니? 원장이 물었어요. 네. 뭐가 되고 싶어?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요. 의사? 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친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을. 엄마 같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보육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민호라는 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원장 김혜숙은 남자를 보고 긴장했습니다. 정철수였어요. 누구신데요? 그의 아버지요. 내 자식이니까 데려가겠소. 민호라는 아이는 없는데요. 거짓말 마시오.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소. 정철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원장은 재빨리 민호를 창고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여줬어요. 민호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아니오? 조작이라니요. 경찰 부르시겠어요? 정철수는 1시간을 소란 피우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원장은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네, 원장님. 오늘 내 아버지가 다녀가셨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내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민호야, 내 엄마가 너를 여기 맡긴 이유를 이제 알겠니? 네. 내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잊지 마. 그날 밤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지키려고 떠난 거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15살이 되었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성적은 전교 1등이었습니다. 공부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민호야,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니? 원장이 물었어요. 서울과학고에 가고 싶어요. 서울? 왜? 멀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원장은 민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알았어. 도와줄게. 민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가로등 불빛 아래서까지.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보육원을 떠나는 날
원장이 민호를 배웅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소식 들으면 바로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원장님. 5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90도로 절을 했어요. 잘 가. 그리고 민호야. 네,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잊지 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저 의사 될 거예요. 그럼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생활은 낯설었지만 민호는 적응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친구들이 물으면 민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없어. 아, 미안. 괜찮아. 3년 후 민호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받았어요. 의대 생활은 바빴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턴이 되었고, 레지던트가 되었고, 마침내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피아니스트 김유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자선 공연을 하던 유진의 연주를 듣고 민호는 마음을 빼앗겼어요. 공연 후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주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요? 네. 10살 때부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덕분에 의사가 됐으니까요. 유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결국 결혼했어요.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민호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그냥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도 당신을 이렇게 안았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45세가 되었고 삼성의료원 흉부외과 과장이 되었어요. 18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수술 2건, 오후에 수술 1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오전 스케줄입니다. 고마워요, 최 간호사. 오후 6시 40분 마지막 수술을 마치고 민호는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딸 서연이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7시 30분까지는 도착해야 했어요. 그 순간 호출이 왔습니다. 정민호 교수님, 응급입니다.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죠? 72세 여성,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 골절과 양측 기흉.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표회에 못 갈 것 같았어요.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민호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응급수술. 발표에 못 갈 것 같아. 몇 초 후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서연이한테는 내가 말할게. 민호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먼저였어요. 응급실로 달려가며 민호는 환자 차트를 받았습니다. 강미숙, 72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의식은요? 반원수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로 범벅이고 옷은 남루했어요. 신원 확인됐나요? 네. 강미숙, 1953년생. 주소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고시원입니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고시원 주인 말로는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합니다. 직업은요? 재활용품 수거라고 합니다. 민호는 환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72세 노인.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저 환자분이 교수님하고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특히 눈매가요. 민호는 다시 환자를 봤습니다. 확실히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CT 결과 나왔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심각했습니다. 늑골 7개 골절, 양측 기흉, 비장 파열. 즉시 수술실로 올립니다.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는 동안 민호는 계속 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인지 자꾸 눈길이 갔어요. 교수님,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수혈 준비하고 즉시 마취 시작하세요. 수술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사라졌어요. 소독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체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해 환자의 몸을 약간 돌렸을 때였어요. 교수님, 목 쪽에 오래된 흉터가 있네요. 그 말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환자의 목 뒤, 귀 아래 정확히 2cm 지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 35년 전 보육원으로 떠나기 전날 밤, 엄마가 자신의 손을 목 뒤로 가져가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이 흉터 기억해. 나중에 엄마 찾을 때 이걸로 알 수 있을 거야. 교수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환자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의사였어요.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18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2시간 반이면 끝날 수술이었어요. 민호의 손은 계속 떨렸고 시선은 자꾸 그 흉터로 향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탈의실에서 민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지현이 들어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셨어요. 혹시 환자분 아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호는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환자 기록 좀 찾아주세요. 강미숙, 72세. 잠시만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검색했어요. 여기 있네요. 강미숙, 1953년 3월 15일생. 주소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고시원. 과거 기록은요? 과거 기록. 아, 개명 기록이 있네요. 구 이름은 강현숙입니다. 이현숙,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자를 잡아야 했어요. 출생지는요? 부산광역시 영덕으로 나와 있네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생지, 그리고
목 뒤에 흉터. 민호는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다. 정말 엄마야. 35년 만이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72세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환자는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튜브들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환자분, 들리십니까? 민호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강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봤어요.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세하게 몸이 떨렸어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수술 잘 끝났으니 안심하세요. 강미숙은 민호를 계속 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선생님이 수술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민호도 느꼈습니다. 엄마도 뭔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가. 보호자 연락처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강미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전혀요? 오래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35년 전에 헤어졌어요. 민호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몇 살 때요? 10살. 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사셨나요? 강미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어떻게, 그리고 개명하셨나요? 강현숙에서 강미숙으로. 강미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아드님 이름이 정민호였나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미숙은 민호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정민호입니다. 정민호. 강미숙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선생님, 혹시, 네 엄마, 저예요. 민호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호야? 네 엄마. 정말 민호야? 네. 강미숙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만졌어요. 이렇게 컸구나. 네, 엄마. 의사가 됐구나. 강미숙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네. 엄마가 원하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어요. 중환자실의 다른 간호사들이 놀라서 지켜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엄마 덕분에 잘 컸어요. 민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목 뒤 흉터 35년 동안 잊지 않았어요.
강미숙은 자신의 목 뒤를 만졌습니다. 이걸로 날 알아봤구나. 네. 수술하다가 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친구인 김성훈 박사를 찾아갔어요. 유전자 검사실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성훈아, 부탁이 있어. DNA 친자 검사를 해줄 수 있어? 김성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자 확인? 세상에.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환자 동의는 받았어? 지금 가서 받으려고. 중환자실에서 민호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DNA 검사요.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도 좋아. 나도 확인하고 싶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사흘 후 김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결과 나왔어. 민호는 숨을 멈췄어요. 어떻게? 99.99%야. 친자 관계 확실해. 민호는 전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만에 엄마를 찾았어요. 중환자실로 달려가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모자 관계 확인됨. 강미숙은 결과지를 보며 울었어요. 정말 내 아들이구나. 네, 엄마. 이제 확실해요. 강미숙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민호는 퇴근 후 매일 병실을 찾았어요. 35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보육원에 너를 맡긴 다음 날 부산으로 돌아갔어. 집에 가서 짐을 싸려고. 그런데 내 아버지가 집에 있었어. 술에 취해서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어. 민호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했어. 그랬더니 또 때렸어. 정말 심하게.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어.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발로 찼어. 그런데 참았어. 내가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면 안 됐으니까. 엄마, 그날 밤 내 아버지가 잠들자 도망쳤어.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로 왔어. 부산에 있으면 찾을 것 같아서. 구로공단에서 공장 일을 시작했어.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꿨어. 강현숙에서 강미숙으로. 내 아버지가 못 찾게 하려고. 그 사람이 계속 너를 찾아다녔어. 보육원에도 몇 번 갔다고 들었어.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왔었다고. 그래서 나도 갈 수 없었어. 너를 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까봐. 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소식을 들었어. 내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술 마시고 바다에 빠졌대. 그제야 안심이 됐어. 이제 너를 만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보육원에 갔어. 그런데 넌 이미 서울로 갔더라. 과학고에 합격했다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나는 서울에서 너를 찾으려고 했어. 정민호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부를 다 뒤졌어. 너무 많더라. 수백 명이 나왔어. 그리고 나는 신분증도 가짜고 돈도 없고 결국 포기했어. 그렇게 20년을 살았어. 공장 일, 식당 일, 청소 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강미숙은 자신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60대가 되니까 일자리가 없더라.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아줬어.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했어. 고시원에서 살았어. 월세 25만 원짜리. 좁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았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너는 안전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그리고 신문에서 내 이름을 봤어. 30세 젊은 의사, 난이도 높은 심장 수술 성공. 사진도 있었어. 사진을 보는데 울었어. 내 아들이 의사가 됐구나.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강미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넌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나 같은 엄마가 나타나면 민망할 것 같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35년간의 공백을 채우듯이. 근데 엄마 어떻게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강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활용품 수레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가 갑자기. 그게 마지막 기억이야. 민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모실 거예요. 다음 날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 유진과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사실 내 엄마를 찾았어. 뭐?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 엄마가 어디 계셨어?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0살 때의 이별, 보육원 생활, 그리고 일주일 전 병원에서의 기적적인 재회. 세상에,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 당연하지. 유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모셔야지. 서연아, 너는 어때? 아빠, 그럼 나한테 할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응.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아요. 저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 있는데 저만 없었거든요. 민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다음 날 민호는 유진과 서연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강미숙은 긴장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 아내 유진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미숙은 며느리를 보며 울었습니다. 민호 씨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민호 씨를 낳아주셔서.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손녀예요. 강미숙은 손녀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손녀가 있었구나. 할머니, 나 피아노 잘 쳐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래. 듣고 싶다. 강미숙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가도 될까? 당연하죠.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강미숙은 더욱 울었습니다. 2주 후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왔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됐어요? 응,
고마워. 강미숙은 간단한 집만 챙겼습니다. 35년간 혼자 살며 소지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 정말 좋아요. 서연이 신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방도 엄마가 예쁘게 꾸며놨어요.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강미숙은 잠시 멈춰 섰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어머님,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강미숙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이 할머니 방이에요. 서연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새 것이었어요. 이런, 너무 좋은데.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님. 강미숙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연이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민호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을 기다렸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미숙은 점점 가족 생활에 적응했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서연이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니? 우리 할머니는 35년 만에 아빠를 다시 만나신 강한 분이라고요.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구들이 진짜 감동했대요. 영화 같다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유진과 강미숙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머님, 오늘 시장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둘은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착했지. 항상 엄마 걱정하는 아이였어. 지금도 그래요. 다른 사람 걱정만 하고 자기는 안 챙겨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짜 모녀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피아노 발표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민호도 참석했습니다. 무대에서 서연이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은 강미숙은 울고 있었어요. 왜 우세요, 어머님? 유진이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서. 연주가 끝나고 서연이가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이 연주를 할머니께 바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강미숙은 더욱 울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할머니, 바다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넓다. 강미숙은 평생 처음 보는 풍경에 감탄했어요. 부산에서 살았지만 바다를 이렇게 행복하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순간이 영원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미숙의 73번째 생일이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서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 고마워. 소원 빌고 촛불 꺼주세요.
강미숙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촛불을 끄자 박수가 터졌어요. 할머니, 제가 준비한 선물 있어요. 서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강미숙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서연이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어느 일요일 민호와 강미숙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엄마, 목 뒤 흉터 이야기 다시 들려주세요. 이거 20살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긁혀서 생긴 거야. 그 흉터 덕분에 엄마를 찾았어요. 그랬구나. 35년 동안 잊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강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후회 없어? 뭐가요? 35년 동안 엄마 없이 산 거.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셔서.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강미숙의 목 뒤에는 여전히 작은 초승달 흉터가 있었어요. 35년 전 그 표시.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주말, 온 가족이 공원을 산책했어요. 할머니, 저기 벤치에 앉아요. 네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가 와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민호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딸, 그리고 엄마. 35년의 공백. 하지만 그 공백은 이제 채워지고 있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봐?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나도. 강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에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72년 인생. 처음 37년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년은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2년이 37년의 고통을 모두 보상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행복한 미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호야. 35년의 흉터. 그것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엄마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한 운명의 표시였어요. 벚꽃잎이 그들 위로 조용히 내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화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35년을 기다린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곳.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